오늘 주제는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쓰는지, 오늘 내용은 아주 짧을 겁니다. 단 한 가지 원칙만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엄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예절 교육을 받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웃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어느 자소서에 관한 글, 자료, 영상을 봐도 피해야 할 오프닝 1순위로 꼽히는 1초 만에 삭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마법의 멘트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문구를 피하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와, 이렇게 하니까 엄청 나이 든 것 같다. 한 15년 전만 해도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자기소개는 이걸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일종의 모범 답안의 예시같이 받아들여졌고, 놀랍게도 제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해드린 한 분의 말에 따르면 이분은 취업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10명에 1명 정도는 지금도 이런 자소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대부분은 웃고 계시겠지만 일부는 영상 끝나고 나면 조용히 자기 자소서 파일을 열어서 한숨 팍팍 쉬면서 보고 계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장 과정 질문은 반드시 당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 말해보라, 이렇게 딱 찍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형성된 과정을 기술하라.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에 대해 써봐라.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에 대해 써보라.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고, 성공 실패 스토리, 문제 해결, 직무 전문성 등 다른 질문과 연계되는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질문에 답을 써내려가기 전에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생각해 보라고. 질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직무와 연관된 성장 과정 질문,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순수한 성장 과정 질문. 직무 능력을 갖추게 된 과거의 계기나 사건에 대해 적어라. 이건 직무와 연관된 것이 명확하게 보이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창시절이나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장 과정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직무와 연관된 질문이거나 직무에 대한 질문이 아닌 그냥 순수한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이거나 둘 다 직무와의 연관에 대해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회사는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관심이 없어요. 범죄 경력이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의 성장 과정, 가족 관계, 학창 시절에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등 직무와 무관한, 앞으로의 회사 생활과 무관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회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이나 사건이나 계기나 인물이나 어떤 형태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이 회사와 직무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져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엄하시고 아버지가 자상하셨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안 궁금해요. 어릴 때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궁금해요. 그게 오늘의 당신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아니라면 설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능력을 얼마나 어렵게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도 회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소서에 자격증을 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학 점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런 건 오히려 비밀로 해야 맞는 거죠. 반쯤 졸면서 대충 쳤는데 한 방에 토익이 만점인 사람, 3년간의 피나는 노력과 역경 끝에 수천만 원의 돈을 써가면서 드디어 하늘의 선물처럼 저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토익이 드디어 만점입니다. 토익은 나의 에베레스트였습니다. 드디어 정복했습니다. 누가 더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요약하자면 성장 과정은 내가 유능해진 스토리, 내가 직무에 더 적합해진 과거, 내가 이 회사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온 과정이나 사건을 쓰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감상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이 뭐라고 써있든지 간에 무조건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 스토리예요.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과거의 사건을 적을 때는 특별히 타임프레임이 정해져 있지
있지 않는 한 되도록 최근 사례나 이벤트를 쓰세요. 특히 경력직 취업을 하면서 고등학생 때 이벤트나 학부생 때 이벤트를 굳이 쓰지 마세요. 회사가 특별히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막 대학을 졸업하는 구직자보다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해왔는지가 궁금하지 학부생 때 축제에서 김치 없이 김치 부침개 만들어 판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프로페셔널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쓰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이벤트를 쓰되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잊지 마세요. 많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그만큼 이야기가 파워풀해야 돼요.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이야기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내 일생을 바꿔놨다. 나는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임팩트가 없는 것은 합쳐지면 시너지를 내요. 그래서 더 힘이 빠져 보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절대로 열거하지 마세요. 고등학생 때는 이랬습니다. 대학에선 이랬습니다. 알바할 때 이랬습니다. 휴학을 하고 이랬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쓰라고 한 경우가 아니면 물론 저는 그런 질문은 단 한 번도 못 받습니다. 어떤 기획이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 기획이가 몇 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쓰는 거지 내 연혁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명확할수록 좋죠.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과관계는 희석되기 쉽고 무엇보다도 정신없고 짜증스러워요. 보는 사람이 관심도 없는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거니까. 성장 과정은 좋은 스타 스토리를 여러 개 만들어 두셨다면 큰 어려움 없이 채워 넣으실 수 있고 또한 많은 다른 질문의 바탕이 돼요. 물론 제대로 쓰셨다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소서에서 성장 과정을 쭉 한번 모아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칼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도움이 됐다면 취업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